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난방비를 걱정하는 집들이 많죠. 인간은 항온 동물로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피부나 근육, 혈관 등 여러 기관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때 면역세포에 할당되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어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건조해지는 날씨로 인해 피부는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추운 겨울 이런 면역력 저하는 피하면서 난방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설치한 지 7년이 지난 노후된 보일러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가 노후될 경우 열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난방비가 많이 나올 뿐 아니라 각종 부품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보일러를 교체할 때는 일반 보일러가 아닌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일반 보일러는 열 효율이 82%지만 콘덴싱 보일러는 92%로 열 효율이 10%나 높아 난방비가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관련 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콘덴싱 보일러로의 교체만으로도 연간 10에서 15만 원 가량의 가스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보일러 교체 비용이 걱정인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증 보일러로 교체를 할 경우 일반 가정의 경우 1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일러의 배관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보일러의 경우 따로 점검을 하지 않으실 텐데요. 오래된 집에서 살게 되면 배관에 녹이 슬어 녹물이 나오듯 보일러 배관에도 당연히 녹과 이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경우 이런 이물질들이 난방수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열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등 성능의 저하가 발생되게 됩니다. 배관 청소를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면 열 효율이 높아져 좋은 성능으로 보일러 사용이 가능하고 난방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관 청소 비용은 청소업체나 집의 평형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만 원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업체를 고를 때 주의하실 점은 물빼기 작업만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관 청소를 하는 전문 업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온수 사용 후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두는 것인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두면 보일러가 공해 전에 난방비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일러 온도 설정을 온돌 난방으로 설정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난방의 온도 기준은 실내 온도 혹은 난방수 온도 중 선택이 가능한데요. 실내 난방으로 선택할 경우 온도 측정 센서가 온도 조절기에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의 위치에 따라 필요 이상의 난방이 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우풍이 많은 위치에 온도 조절기가 설치된 경우라면 난방이 충분히 된 상태라도 추가로 난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습도를 높이는 것으로도 난방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를 높이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해주면 피부 보습이나 목 컨디션 유지뿐 아니라 실내의 열을 오래 간직해 난방 효과를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상황에는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습도가 40% 이하일 때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고 60% 이상일 경우 곰팡이가 서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40에서 60% 사이의 적정 습도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나 곰팡이의 활동을 막고 난방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습기의 경우 주기적으로 청소해주고 집도 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가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피부나 점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방을 하지 않고 집을 오래 비워두는 경우가 있죠. 이때에는 외출 모드를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출근하거나 장기간 외출을 할 때 보일러를 꺼두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외출 모드는 말 그대로 외출 시 켜두는 일종의 최소 난방 모드입니다. 이 모드마저 꺼버렸다가 다시 켜는 경우 보일러를 처음부터 가동하고 바닥에 난방수를 데우기 위해 가열하는 등 더 많은 동력이 사용되어 오히려 난방비가 증가하게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외출 시 난방 모드를 켜두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온도를 18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난방시설의 발달로 인해 한겨울에도 집에서 짧은 소매 옷을 입고 지내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겨울철 보일러 온도를 너무 높일 경우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해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고 난방비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양말이나 따뜻한 옷 등을 착용하고 평소보다 온도는 조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뽁뽁이나 문풍지를 활용하는 건 역시 고전적 방법이지만 효과적입니다. 베란다 문이나 현관문 등 바람이 새는 곳을 문풍지를 이용해서 잘 막아주고 창문의 경우 뽁뽁이를 붙여보세요. 간단하지만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난방비 절약이 가능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체온을 올리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난방비 절약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 체온이 높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체온을 높이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깨입니다. 참깨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관과 근육을 이완시켜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참깨 외에도 해바라기씨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샐러드에 넣거나 하루 한 주먹 정도 간식으로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강인데요. 생강은 예로부터 추운 겨울이면 차로 달여 마시던 식품으로 동의보감에 의하면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양기를 잘 돌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저롤이란 소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목이나 코의 염증이 낫도록 도와줍니다. 후추, 정향과 함께 3대 향신료로 꼽히는 계피 역시 체온을 높이는 데 좋은 음식인데요. 계피를 섭취하면 혈류량을 늘려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계피의 주성분인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은 살균 항암 효과가 있어 각종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부추가 있습니다. 부추는 한방에서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식품으로 꼽히는 것으로 동의보감에 의하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배가 자주 아프거나 손발이 찬 사람이 즙을 내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또 부추에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의 생성과 순환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오늘은 난방비를 절약하고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